자, 그 밖에도 다양한 표시 광고에 허위 매물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39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연월로 표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준공연월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사실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공부를 통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공부가 없어야 돼요. 자, 행정기관에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공부상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표시해도 돼요. 자, 따라서 공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의 내용을 표시해 주고요. 공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확인 불가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자, 40번째입니다. 수도, 전기, 난방비의 경우 별도 부가 또는 실사용량에 따른 부가 등으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관리비는요, 이게 모호한 성질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을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하고요.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료는 별도 부가, 실사용량에 따른 부가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관리비는 월평균 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한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걸 명확하게 하면 요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편해요. 자, 볼게요. 관리비는 매월 4만 원이고 사용료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요렇게 기록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표시 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째 질문인데요. 단독주택을 관리비를 표시 안 해도 되나? 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관리비, 즉 일반 관리비나 청소비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없으니까요. 자, 42번째 질문인데요. 원룸 등 소형 건축물의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요. 원룸 등 소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은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을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적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방향에 대한 기준과 실제 그
방향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째 질문인데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해서 사실 나는 다 입력하고 싶은데 이게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중개 플랫폼에서 상세 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규정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 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판단할 텐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했지만 부동산 중개 플랫폼 시스템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 용도로 선택하고 상세 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다 써주란 얘기예요. 항목이 없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상세 설명란에 관련된 부분을 기록해주면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할 데가 없어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건축물 대장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했는데 플랫폼 기본정보에는 2021년 준공으로 노출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수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상세 설명란에 2010년 준공이다 라고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중개 플랫폼 시스템과 상관없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44번째 질문입니다. 한방거래정보망에서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전송해서 광고하는 경우 중개의뢰 취소가 발생하거나 또는 거래 완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에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중개 의뢰가 취소가 되면 또는 조건이 변경이 되면 즉시 한방의 내 매물에서 해당 매물을 선택한 다음 전송 종료를 클릭하면 전송된 매물이 노출 종료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자, 수정은 수정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거래 완료는 즉시 한방의 내 매물에서 해당 매물을 선택한 후에 거래 완료를 클릭하면 전송된 매물이 노출 종료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개 의뢰가 취소될 때는 전송 종료를 누르고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 완료를 눌러라.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매물, 아파트 분양권, 주상복합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타 회원의 동일한 매물도 함께 거래 완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당 회원에게 쪽지가 발송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같은 매물을 광고한 다양한 중개사들이 여러 명 존재하겠죠. 한 분이 거래 완료 표시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전부 다 노출이 안 되도록 처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양한 표시 광고에 허위 매물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물 관리가 부실한 중개사무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값 중개사무소인데요. 거래 가격이 변경되거나 거래가 완료됐을 때 미삭제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거래 가격을 변경시키게 하거나 또는 거래 완료 시 삭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허위 매물로 신고가 돼서 수차례 신고가 누적이 되면 광고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서 실제 굉장히 중개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도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습니다. 자,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죠. 거래 완료, 매매 완료로 표기하거나 미삭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시해야 되는 항목이 있었죠? 5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건물이나 도로 등의 현수막 광고도 역시 5가지 사항이 표시가 돼줘야 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나 대업자들이 아무렇게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반면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관련된 5가지 사항이 전단지나 현수막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신고된 전화번호로 광고하지 않고 전화번호 명의자 기준만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공의 핸드폰을 나눠주고 그걸로 광고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신고된 전화번호로만 광고하게 되어 있다는 점. 자, 신고된 전화번호는 유선전화 하나, 휴대전화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뢰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의뢰 당시 금액에 대해 사실관계, 아까 우리가 증거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죠. 악의적 중개 의뢰인이 존재할 수 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중개 의뢰 확인서,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이나 녹취, 그리고 문자에 대한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의뢰 가격이 상이해도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물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층을 달리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 중, 고라는 형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허위 매물이 되겠죠. 자, 광고 사진과 실제 현장 사진이 다른 경우들도 존재를 해요. 자, 이때 유의할 거는 방향이 다른 경우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허위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거실이 나와서 방향에 대해서 조망권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게 되면 광고 사진과 실제 현장 사진이 다른 게 되므로 이 역시도 표시 광고의 문제가 충분히 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되죠. 고역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진은 남자인데 여성 모델이나 얼짱급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참 생각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 표시해야 되는 5가지 항목에 얼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굴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도 향후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사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에서는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을 진행할 때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교육과정 안에서. 그래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자기 사진을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표시 광고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방 거래 정보만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방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관련된 부분들도 표시 광고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